예, 브로베리 선수 재계약을 했습니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에드먼턴 오일러스 입장에서 참 배 아픈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게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노블라우크 체제 들어온 이후에 수비가 살짝은 아쉬워진 그런 이제 시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브로베리 선수의 이 공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뭐 작년에도 없었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이제 좀 정말 가시적인 공백 같은 느낌은 드러나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나긴 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랑 6년 재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00만 달러 6년 계약이고 연평균 8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 자체가 생각보다 좀 크지 않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계약 상세를 보시면은 이제 28, 29 시즌에서 29, 30 시즌에는 트레이드 거부권, 전체 거부권이 있고 그리고 30, 31 시즌에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20팀 선택 그리고 20팀 거부. 네. 31, 32 시즌 마지막 시즌에도 15팀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막판이 돼도 사실은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팀이 적지가 않죠.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말씀드린 조시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기는 하지만 트레이드 거부를 할 수 있는 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셀러리 캡 자체가 이것도 이제 뭐 요즘에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셀러리 캡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셀러리 캡 차지량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450만 달러. 그러니까 지난 계약에 458만 달러에서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은 작년에 한 계약인데 작년에 한 계약이죠. 458만에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르는데 퍼센티지는 2배가 오르지 않습니다. 뭐 10점 몇 퍼센트가 되지 않죠. 왜냐면 이제 셀러리 캡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은 이 800만 이제 이전 계약 기준으로 따라봤을 때는 한 800만이라고 야 브로베리한테 800만을 준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은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수비수들 좀 브로베리랑 나이 좀 비슷한 선수들 중에서 장기 계약한 선수들 이제 연평균 따져보면은 뭐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뭐 헐리랑 부샤르가 이제 10만 달러가 넘어가고 10만이 아니죠. 그죠? 1000만 달러가 넘어가고 레이너슨, 잭슨 로콤 그리고 키앤드레 밀러 뭐 이런 선수들이 885만, 900만, 750만 그리고 이제 노아 dob슨도 950이었고요. 브록 페이버 같은 경우 850이고 자이더 같은 경우 855였기 때문에 대충 한 이 정도의 규모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브로베리보다 더 높이 받는 친구들이 있고 더 적게 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대충 한 1라인급 수비 정도의 대우 1.5라인 정도로 해야 되나? 어쨌든 한 1라인 정도의 수비 대우를 뭐 받았다라고 받아보셔도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브로베이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이 뛰어난 신체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 피지컬의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운동 능력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경기 전반에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실 처음에 드래프트 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이제 운동 능력에서 나오는 그런 경기력 뒤에 이제 뭐 그런 수치들이 좀 이제 이 바탕이 되게 될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매력적인 카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를 받았던 자원이었고 실제로 지금 NHL에서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수가 이제 스케이팅 능력이 정말 좋아요. 아까 운동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탑 스피드가 37.76이 나오면서 상위 1% 수비수 중에서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도 84배 실제했기 때문에 상위 3%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지금 이제 운동 능력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슈팅 측정치 같은 경우에도 탑 스피드 150km가 넘었기 때문에 상위 25% 넘어섰고요. 상위 20 넘어선 건 아니지. 한 25% 가량 정도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113에서 129km 슈팅 같은 경우에도 65에 기록하면 상위 12%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이 운동 능력에서 나오는 이런 측정치가 또 괜찮게 나오는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케이팅 굉장히 빠르고 퍼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 전개 좀 빠르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스트레치 패스 전개 능력 이제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기력 강점이기 때문에 뭐 어쩌면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기량들이 한 발 못 미치면서 좀 어중간한 선수가 될 수도 있었던 부류의 선수이지만 그런 그림들이 NHL 레벨에서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이제 잘 정착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1라인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라인급으로 이제 금액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라인에서 뛰고 있어요. 브로베리랑 프레이코 같은 경우에는 NHL 전체 수비 페어 중에서도 기대 득점값 26.7로 10위.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득점 같은 경우에도 28득점. 그러니까 올라와 있을 때 이제 득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둘이 골을 넣었다라는 게 아니라 14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제 정말 그 누구냐 몽고메리 감독이 믿고 맡겨 쓸 수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정말 뭐 올해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비 통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믿음직한 활약을 하고 있다 정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쇼트핸디드 타이머 나이스 랭킹 같은 경우에도 브로베리랑 퍼레이코가 가장 많았습니다. 둘이 이제 같은 시간을 뛰고 있고 당연히 같이 올라오겠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2분 31초라는 또 어마무시한 시간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천후 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블루스에서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스웨덴 국가대표로도 이번 선발이 됐습니다. 그 쟁쟁한 이 수비 자원이 있는 뭐 사실 최근에 월드 챔피언십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의 이런 이제 좀 각 잡고 나온 수비진에서 엄청난 이 그죠? 대단했었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뭐 월드 챔피언십 같이 제한적인 풀에서 뽑는 대회도 아니고 이 스웨덴 최고의 NHL 선수를 이렇게 한데 모은 자리에서도 지금 그 컷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브로베리 선수가 올해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만족스러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지 물론 이제 샘 할람 감독의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블루스 미래 수비진 구성이 앞으로 좀 궁금한데 일단 브로베리 퍼레이코 뭐 1라인으로 쓰고 있는데 이 선수 2030년까지는 계약 잡혀 있고요. 저스틴 폴커 같은 경우도 2029년까지는 잡혀 있기 때문에 탑4 중에 탑3가 어쨌든 2029년까지 당분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뭐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이 보강을 할 것이냐, 어디를 보강을 먼저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트레이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조만간 어쨌든 폴크랑 크루그 선수의 계약이 끝납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만 이거 폴크가 아니라 누구냐? 이게 그 폴크가 아니라 그 선수죠. 그 파울러죠. 요게 파울러죠, 그죠? 말씀 잘못 드렸으면 파울러였고 그리고 이제 폴크랑 크루그는 이제 끝납니다. 예, 2년 내로 순간적으로 또 이제 그 잘못된 게 발견되고 좀 당황했는데 폴크랑 크루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0만 달러 이유기 실시죠. 물론 이제 크루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이 거의 이제 좀 재기가 어려워서 현역 생활이 끝난 상황이지만 어쨌든 캡이 팀에서 완벽하게 빠진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올해 좀 어렵고 하지만 내년 시즌 끝나고 났을 때 물론 내년까지도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큰 캡이 확보가 또 되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면 로건 마이오 같은 선수들이 2, 3라인 보조 자원으로 좀 자리 잡고 올해 이번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체코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담 이르체크 선수 이런 선수도 확고하게 성장을 해주고 이러면은 탑 4급 수비가 이미 구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은 폴크 그 다음에 1라인 2명 거기에다가 이를 체크하면은 이제 탑4 구성이 되고 게다가 로건 마유가 이제 3라인은 보조 자원 한 자리 먹으면은 사실은 탑4급 하나라든가 아니면 베테랑 수비 자원 하나 정도만 영입을 해도 수비진 해결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죠?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마유라든가 뭐 이를 체크 둘 중에 하나만 자리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요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627 시즌에 주요 UFA 선수들 생각보다 괜찮은 수비 자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한 명 정도를 좀 데려올 수 있으면 좋다. 물론 이제 케일 머카나 퀸 휴즈 같은 선수들은 좀 어렵겠죠. 물론 뭐 퀸 휴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하는데 아직까지 뭐 계약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좀 계약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칼손, 뭐 고스스비어, 던, 바이럼, 뭐 머리노, 주프, 스퍼전, 다우티. 갑자기 이거 2627이 맞나 갑자기 헷갈리기도 하는데 일단 어쨌든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탑4 하나랑 베테랑 수비자원 하나만 나오면 계약을 하면 결국은 지금 있는 자원들이 조금만 분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젊은 자원 한 명 정도 올라와도 사실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비 자원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제 지금 헷갈리는데 일단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올 시즌 끝나면 FA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좀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틀린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좀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근데 2시즌 동안 꾸준하지 성과가 좀 꾸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2시즌 동안 2시즌 연속으로 지금 꾸준하지 않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뭐 계약이 그러니까 파울러가 29년까지 계약은 남아 있지만 파울러도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과정에서는 뭐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시즌에 안 좋았다가 막판에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2월까지 1월까지의 모습 자체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력을 뭐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 그건 이제 그거대로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격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3년 이상 남은 자원이 일단 이제 주축 자원들은 3년 이상만 남아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죠? 카이로, 토머스, 부치넬피티가 셋 다 함께 2031년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공격 1, 2라인의 좀 핵심 자원들은 남아 있는데 근데 뭐 사실은 이 세 명조차 트레이드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비진을 기껏 3명을 잡았는데 기껏 이제 3명을 뭐 3명, 4명 이렇게 잡고 뭐 수비진은 조만간 이제 그냥 조금만 손 대도 끝날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데 공격진은 뭐 싹 새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이제 모두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덕 암스트롱 GM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 다가올 선택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어쨌든 이제 브로베리 한 자리는 또 이제 채워 넣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서 다음 계약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팀을 구성을 할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